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20세기) 최고의 팝스타 마이클 잭슨은 빌리진의 화려한 춤을 거리에서 노는 3명의 아이들에게서 배웠습니다. 빌리진의 춤은 그래서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진원책 변호사입니다. 이상화 선수의 금메달 소식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속을 뻥 뚫어주었으면 하는 아침입니다. 잠시 뒤 현재의 대한빙상연맹 김광규 전무이사 연결하겠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마이클 잭슨처럼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치인들이 벌이는 정쟁의 대부분은 사실 국민민복을 위해서라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벌이는 겁니다. 감히 말하건대 정쟁 중인 특검 문제라든가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의회가 할 역할이 없는 데다가 누군지도 모르고 뽑는 구의원들이 대다수인데 공천 폐지를 하면 어떻고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논란보다는 구의회를 폐지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 10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새누리당을 다시 살펴봅니다. 전당대회를 언제 열 것인지, 중진 차출론은 왜 나오는 것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뒤 제주지사 후보세에 나오는 원희룡 전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8일 고위급 접촉을 해온 데 따라 고위급 접촉을 제안해온 데 따라 오늘 10시 판문점에서 남북회담이 열립니다. 2부에서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를 연결합니다. 강원도에 폭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부에서 현장의 구조대원을 연결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유세 이면을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를 준비합니다. 전인책의 출발 사침 출발합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예, 소치 현장 연결합니다. 대한빙상연맹 김광규 전무이사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전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규입니다. 예, 이른 아침이죠. 잠 깨워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화 선수 대표팀 감독으로 지도를 하신 바 있는데, 어제 이상화 선수 우리나라 최초로 올림픽 2연패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는데요. 예. 1차 레이스에서 약간 앞선두의 부정 출발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어 이상화 선수가 약간 자신의 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했었는데요. 2차 레이스 때는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달성했습니다. 예. 어제 올림픽 기록, 이 올림픽 신기록을 2개를 작성하게 된 셈인데, 이 소치에서 네. 작성했다 해서 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현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모든 세계 신기록이 캘거리나 솔트레이크에 있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나왔었는데요. 예. 이 소치에서 깼다는 거에 되게 많이 놀라워하고 있고요. 이상화 선수는 이제 올림픽 500m 기록과 합산 기록 2개의 올림픽 기록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예. 정말 감독으로서 뿌듯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상화의 상대는 이상화뿐이라고들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믿으지만은 많이 긴장하시죠? 그렇죠. 이상화가 금메달을 딴다라는 그 부담감이 만만치 않았었는데요. 그 부담감을 이상화 선수가 이겨내고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다는 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 올림픽 이상화 선수를 지도하시면서 느끼신 이상화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화 선수는 성격이 되게 밝고요. 금방 지도자한테 혼이 나더라도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성격의 그런 이상화 선수가 이번 2연패를 달성하기까지 가장 주요했던 것은 밴쿠버 때보다 자세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예. 그 이상화 선수가 어제 시상대에서 눈물을 보이던데, 예, 그 김광규 전무님 또 좀, 어땠습니까, 기분이요? 저도, 사실 그 옆에 있었으면 이상하루 선수를 꼭 안아주고 싶었었는데요. 제가 SBS 해설을 하다 보니까, 직접 만나보지는 못하고, 그래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예, 앞으로 남은 그 빙상의 경기, 예, 빙상 경기 전망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으로, 있을 경기는 이제, 남녀 1000m가 남아있고요. 또, 이승훈 선수가 출전하는 1000m, 그 다음에 남녀 팀철이 남아있는데요. 모태범 선수는 다시 한번 또 메달에 지금 도전하고 있고요. 이상화 선수 또한 이제 500m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사기가 이제 충만한데요. 한번 1000m에도 다시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승훈 선수는 5000m에서 자기 기량을 좀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1000m에서는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5000보다 더 긴 거리의 1000m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지에 계시니까 이상화 선수에게 전 국민들이 열화와 같은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이런 새벽 인터뷰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빙상연맹 김광규 전무이사였습니다. 소치 현장이었습니다.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예,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간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한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공기업별 부채 원인 규명 현미경 감사한다. 이런 내용도 함께 있네요. 예, 주로 남북 고위급의 회담이고, 그리고 대북 뉴스들이 다 있군요. 박 대통령 김정은 집계 라인이 접촉했다. 회담 증여할 듯. 이런 예상 기사들이 많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간다고 보고 계십니까? 네. 이 북한이 좀 중국을 따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 중국하고 대만이 65년 만에 장관급 회담 해가지고 정례 기구를 만들기로 어제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 국방위원회가 지난달 16일에 제의한 중대제한 수용 이것을 북측이 좀 촉구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입니다. 상호 비방 중단이라든가 군사적 적대 행위 중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와 더불어서 이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이 전반적인 남북한 관계 문제를 탐색할 가능성이 높고 남북 정상회담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긴 합니다. 예, 이번 고위급 회담 두 가지 특징이 있더군요. 하나는 의제가 정해지지 않고 네. 예, 만나는 것. 또 하나는 북측에서 이 청와대에서 나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원동연 통전부 부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원동연 통전부 부부장, 통일진선부 부부장 어떤 사람입니까? 예. 이 90년 9월 달에 남북 고위급 회담 북측 수행원을 맡았고요. 95년 2, 3차 남북 쌀 회담 때 북측 대표로 참여하기도 했었고 2002년에 그 북측 경제 시찰단 2009년 8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이런 쪽에 다 참여를 해서 서울에도 여러 차례 다녀간 그런 인물입니다. 2009년 10월 달에 이제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이제 됐는데 같은 해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 그 남북 정상회담 관련 비밀 접촉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2002년,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도 깊숙이 관여가 된 인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로 치면 이 통일부 차관 이 정도가 아니라 북한 수뇌부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정홍훈 국무총리와 6.27 통일부 장관이 언급을 했는데 다소 온도차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6.27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가지고 우리 정부만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 정상회담은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언급했고요. 반면에 정홍원 총리는
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6.4 지방선거 앞두고 전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니까 그런 게 진행되는 것은 없다. 다만 남북 관계라는 것은 어떤 단계를 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상황 따라 진전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그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이번 고위급 실적에서 정상회담까지 논의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약간 정치적으로 논란은 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상반기 중에 만약에 정상회담을 한다면 더욱더 그럴 수 있겠죠. 예. 어제 정부가 3대 비급여 개선안을 내놓았는데 네. 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예. 이 문영표 복지부 장관은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은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해서 그 2017년까지 총 4조 5천억여 원 정도 건강보험 재정이 이제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모르겠지만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간병비 부분도 논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간병을 병원의 포괄 간호 서비스에 포함을 시키기로 했고 간병비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이제 지원을 하긴 하되 간호인력 충원 여건을 고려해 갖고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시행하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여전히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결국 다음 정부로 좀 미룬 거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한 10만 명 이상 간호 인력이 더 충원이 돼야 이 포괄 간호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인력 수급 부분도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역시 환자 부담이 가장 큰 간병비가 문제가 되고 있군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새누리당에 보이지 않는 암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중질환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전당대회조차도 치를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데다가 중진 차출설로 내용 중입니다. 이 모두가 권력 다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사실 새누리당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건 박근혜라는 선거의 여왕이 없는 첫 선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중진 차출설 한복판에 있는 원희룡 전 의원 연결해서 새누리당 현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고 원 전 의원의 입장도 듣겠습니다. 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편의상 제가 원 의원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예. 먼저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죠. 삼선 의원이고 중진이시고 예, 당연히 또 이 사선의원이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불출마를 결심하셨습니까? 네, 제가 그 2012년 그 전당대회 나가면서 예. 이제 제가 당의 개혁을 감당하는 지도부가 되겠다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뭐 12년 동안 삼선하는 동안에 내내 이제 당의 개혁을 외쳐왔지만 저 자신이 당의 동료들의 그 지지도 충분히 확보를 하지 못했고 제 자신이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도 못 지킨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제가 3선을 끝으로 제가 국회의원직은 일단 쉬고 다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정치를 재출발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저도 평소에 한 3선 하신 분은 한 번 정도 쉬어야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늘 하는데 예, 정말 그 모델을 그대로 하시는군요. 예, 어쨌든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개혁하니까 이 새누리당과 색깔이 가장 맞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지목되기도 합니다. 뭐 진중권 그런 비나 비판도 많이 받았죠. 네. 예, 진중권 교수 같은 분은 멀쩡한 분이 왜 새누리당에 있느냐 뭐 이런 말도 하고 얼마 전엔 또 안철수 신당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무성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안철수당 같은 경우는 저에 대해서 뭐 직접 간접으로 영입 제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한민국의 보수가 사실은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안보를 지키고 경제 성장을 해왔고 민주화에도 동참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말 아주 뛰어난 성취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대신에 어떤 그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약자를 끌어안고 가는 통합의 면이라든지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면에서 또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치는 그런 개혁의 목소리가 어떤 때는 보수랑 동떨어진 게 아니냐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진정한 보수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국가의 리더십이 있는 그런 보수를 저는 지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쪽에서는 자기네 쪽으로 와라. 그리고 보수 안에 있는 쪽에서는 너무 튄다. 이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더 뿌리를 내려야 되고 더 설득력을 갖는 그런 면에서는 보수가 중원, 그러니까 중간층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번에 1년 넘게 해외 연수 마치시고 귀국한 뒤에, 예, 모처럼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무엇이 미친 정치를 지배하는가? 조금 자극적이더군요. 예. 네네. 네. 예. 근데 제가 읽지는 못했는데요. 이 책 속에 네. 북한을 네. 봉쇄해서 붕괴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김대중 노무현 네네. 집권 때 햇볕 정책 때문에 북한이 살아남았다는 주장은 극단적인 소설이다. 이런 네.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과거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보기 드물게 햇볕 정책을 옹호를 한 셈이 됐는데 주변의 비판은 없었습니까? 저는 그 북한이 핵 개발한 것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저자의 정책 그런 면에서는 지난 햇볕 정책에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비판은 제가 계속 하고 있고요. 대신에 큰 틀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북한의 민심과 북한의 지도부를 한국과의 통일적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끊임없이 민심을 얻고 경제 원조를 하면서 북한을 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만약에 북한을 봉쇄시켜서 붕괴시킬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북한의 지도부와 북한의 민심은 우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그리고 중국 편으로 북한을 밀어붙이는 꼴이 된다라는 면에서 저는 더 큰 틀에서 원칙 있는 포용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말씀이었군요. 네네.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중진 차출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과 충청도 그리고 드디어 제주지사까지인데 지금 제주지사에 나서라는 압력이 바로 원 의원님 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다른 언론을 보니까 원 의원님께서 협박까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어떻게 협박은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좀 과하게 받아들여서 과하게 썼고요. 예. 협박이라기보다는 좀 읍소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죠. 말하자면 당이 선거 여러 가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은혜를 받고 당에서 큰 사람들이 어려울 때 기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중진들이 그리고 지지도가 나오는 중진들이 한 군데씩 맡아서 당에 기여를 하자. 그렇게 해야 큰 꿈도 이룰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아주 간곡한 권유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제가 적극적인 출마론으로 갔다라는 것은 너무 앞서간 얘기이고 현재 제 입장은 그러면 당하고 얘기는 해보자. 내 혼자 일방적으로 결론을 통보하는 게 아니라 당하고 얘기를 해본 다음에 결론을 다시 내리겠다라고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은 거죠. 예. 이게 반드시 출마로 나간다는 그 보장은 못하고요. 현재로도 출마로 결론 내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예, 아직도 100일이나 남았으니까 변수는 상당히 있을 텐데. 네. 예, 문제는 제주도 현지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이 신구범 전 의원 같은 분은 아주 노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원 의원님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제주도까지 다 보냈지만, 이 현지에서는 원 의원님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주도민 정서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자꾸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출마 쪽으로 발을 디디려면요. 당과의 최소한의 얘기를 마친 다음에는 제가
어차피 뽑아줄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제주도민들인데 도민들의 얘기를 어떤 방식이든지 들어야 되겠죠.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제주지사에 출마하지 않으신다면 7월 달이나 혹은 10월 달 재보선에 나서실 거죠? 아닙니다. 그것도 가봐야 알죠. 왜냐면 예. 그 재보선이라는 거는 저도 당의 지도부를 해봤습니다만은 당의 선거 전략 그 하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 나가려고 한다고 해서 그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예, 물론 그건 그렇습니다만은 이 네. 대중이 또 원한다면 또 의회 네. 복귀를 빨리 하는 것도 예, 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예, 네, 어떻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예, 천천히 생각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중진 차출론을 두고 음모론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 친박계는 전부 중앙당에 남아 있고 비박 중진들만 각 광역단체장에 차출하려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방선거 뒤에 벌어질 당권 싸움에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서겠다. 뭐 이런 음모론이 있는데요. 사실 따져보니까 원년 외에도 서울시장의 정봉준 그리고 경기지사의 남경필, 충청지사의 이인재 의원 등 비박계 차출론이 압도적입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그건 지나친 음모론이라고요. 예. 저도 당직자를 해봤습니다만은 당직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못하면 당직자들이 전부 사표를 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에도 어마어마한 내임덕을 앞당기는 그 폭풍이 오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지방선거의 선거 이게 가장 급선무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력이 있다면 전당대회의 당권도 뭐 솔직히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당권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그룹들이 당권을 쥐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정당당하게 대결을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필승 카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걸로 저는 그 좋은 방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예. 당이 너무 청와대 말만 듣고 있다. 제 목소리를 못 낸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외에 계시니까 안에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잘 보일 텐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고 국민들의 불만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주요한 국민들의 의견은 당내에서 표출이 되고 그게 토론을 통해서 하나로 모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결론이 당의 토론이나 당의 목소리가 없이 청와대 입장만 따라가는 거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당을 대통령의 청와대 출장소처럼 바라봐 버리면은 국민들이 나중에 당이 국민들을 설득해도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 면에서는요,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고, 당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아주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큰 틀에서의 도움이다. 라는 그런 면에서의 좀 더 넓은 시각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아까 전당대회 말씀이 나왔는데, 예, 나온 김에 제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당규대로라면 최소한 5월 초순에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데, 지도부가 지금 은근슬쩍 8월 전당대회로 가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제가 전당대회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여쭈는데요. 연결이 제대로 안 된 것 제가 같습니다. 상태가 조금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네. 예. 지금 당규대로라면 5월 초순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지도부가 네. 8월 달로 미루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하는 걸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제 사무총장이었어도 이룰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예. 지금 전화 연결이 계속 고르지 못한데요. 선거운동을 예. 6월달이 지방선거, 5월달에 본격 선거운동 기간인데 그 기간에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 예. 다음 당권은 이제 결국 다음 총선이 공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2년 임기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친박 비박이 물밑으로 암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 의원님은 관심 없으십니까? 제가 예. 그 국회의원직까지 일단 내려놓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 일정에 급박하게 뛰어들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런 면에서 당원으로서의 관심은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래도 지도부에 뭐 롤백을 한다라든지 해서,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이 현안과 관련해서 제가 짧게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김용판 네.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고 나서 민주당이 특검을 다시 요구하고, 이 안철수 의원 또 가세를 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특검 요구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에서 제가 안철수 신당에도 좀 실망을 했는데요. 예. 검찰의 수사를 대체하는 게 특검 아닙니까? 예.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까지 했고 법원이 지금 무죄를 내렸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바로 특검이라는 그 대안이 거기에 대해서 서로 그 짝지어질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것부터 의문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 가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다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특검이 진짜 그렇게 필요했으면은 그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제기를 하고 지금 여야 간에 특검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뭐 협의한다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서 정말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전략을 잘 짜서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걸 진행을 해야지 1심 판결의 결과를 두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이나 검찰과 법원의 서로 역할에 대한 무시다. 일종의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른 아침에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이었습니다. 반도유보라 김현욱입니다. 동탄에서 4,600여 세대를 분양한 반도유보라가 2월 동탄을 놀라게 할 중소형 1,100여 세대 아이비파크 3.0을 공개합니다. 와우! KTX 동탄역에서 문화디자인 밸리까지 동탄 2신도시 동탄 대로의 중심에서 아이비파크 3.0을 만나보십시오. 문의 1800-0038. 제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 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 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예, 출발사심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천년왕국 신라의 수도 경주.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거대 도시 경주는 당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1500년 전 아랍과 인도,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과 어울려 경주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은 지금의 국제도시 서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신라는 다문화 사회였으며 개방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잠재된 글로벌 DNA. 이제는 대한민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융합하는 우리의 큰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지난주에 출발사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 지역 지역 내 평화의 집에서 예, 북한의 잠시 광고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 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타이어 마모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타이어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폴스테인리스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예, 이성화 선수 금메달 소식에 자물쇠 선시 아침부터 애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예, 2부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 내 평화의 집에서 북한의 제의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접촉인데요. 특별한 의제 없이 남북 관계 전반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 제의를 할 때 청와대 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했고 우리 측은 국가안보실 김규현 1차장이 북한은 통전부 원동연 부부장이 회담에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 국회에서 중요한 답변을 하나 했습니다. 이번 주 국회 대정부 질문이었죠. 북한이 4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갑작스런 대화 제의 어떻게 해석하고 현재의 남북 관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남북 고위급 인사 오늘 판문점에서 만납니다. 북한이 지난 8일 판문점 연락관 채널로 먼저 제안해 왔다고 정부가 밝혔는데 북측의 제안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퍼즐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미국의 킹 특사가 케니스베이 석방 협상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려고 했다가 북한이 느닷없이 방문을 불허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케니스베이를 먼저 협상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하나의 어떤 카드를 북한이 먼저 소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 차관급 회담이죠. 여기서 뭔가를 조금 계시를 한번 보겠다. 그리고 나서 어떤 케니스베이를 다시 마지막 카드로 한번 삼아보겠다라는 그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동안 밖으로는 우리 이산가족 상봉을 이렇게 해서 계속 뭔가 유화 국면을 보인 듯 하면서 국제 외교 사회에서는 베이징에서 지지룡 중국 대사, 영국 이렇게 다 국제 사회에서는 계속 한미 연합 훈련을 비난을 해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국을 여러 가지로 어떤 압박을 하면서 한미 동맹을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려는 어떤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이 회담의 또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한번 가져가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이 지금 이런 유화 국면으로 나오는 걸 봐서 김정은의 어떤 생각이 도발보다는 지금 민생 안전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가장 더 우선이겠다라는 판단을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이 굳이 청와대 관계자를 요청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지금 한국 정부의 특성상 청와대의 탑다운식 정책 결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국가안보실이 생겼고 그 국가안보실이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이 세 개 부처를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이 이를테면 한 칸 건너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듯한 통일부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바로 청와대와 대화하고 싶다. 그래서 좀 더 신속한 어떤 결정을 한번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이 북한은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내보내는데요. 이 지난번에도 이른바 경 문제로 회담이 결렬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측이 이제 김양근을 대표로 지목을 했었는데 이 김양근을 보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북한이 거절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부부장이라고 하면은 우리로 치면 차관급 맞습니다. 또 김규현 1차장도 차관급이기 때문에 양측의 격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맞는데 북한에서는 그때 김양근 통전부 부장을
부총리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통전부 부부장을 차관급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사실은 그때보다는 한 발 물러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회담이 이제 어제가 정해지지 않은 채 열리는 최초의 회담인데, 이 어제를 조율하지 않고 회담을 여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만큼 북한이 지금 이제 북한 사회나 여러 가지 보여주는 어떤 그 외형적인 그런 실적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제도 없이 지금 느닷없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한다. 여기서부터 의제를 하나하나 만들고 여기서부터 뭔가 풀어나가 어떤 그 실타래를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만큼 북한이 지금 장성택 처형 이후에 김정은의 입지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남북 회담 중에 하나가 20일부터 25일까지 이제 금강산에서 있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인데요. 이 24일부터 시작하는 그 키 리졸브 훈련, 예, 이틀간 이 상봉 일정과 겹칩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반응이 궁금했는데 지금 그 키 리졸브 훈련을 이유로 이 상봉 연기를 상봉 연기를 또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해왔었습니다. 이를테면 20일부터 2박 3일간은 우리 측 이산가족 상봉자의 2박 3일간 면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23, 24, 25 이렇게 후반부 3일은 북한 측 이산가족 상봉자 면회 시간이거든요.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23일은 단체 상봉을 하고 24일, 25일이 이제 개인 상봉 뭐 이런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24, 25 그 후반부 마지막 이틀이 키 리졸브 훈련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가능성은 북한이 아예 이번 고위급 회담의 어떤 성과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이 키 리졸브 훈련 그리고 독수리 연습을 빌미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 자체를 무기 연기시켜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일단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을 했다가 마지막 그 2단계 2박 3일 행사인 24, 23일은 단체 상봉을 시켜주고 24, 25일 키 리졸브 훈련을 하는 날 그때 판을 걷어서 뭐 이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북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키 리졸브 훈련 저거 정말 꼭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그 남남 갈등 유발 메시지를 던져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금강산에 또 적설량이 2m라고 합니다. 이틀 전에 국토부와 도로공사, 현대아산 등 정권단 이제 25명이 긴급 방북을 하면서 9대 제설 차량을 현재 좀 투입하고 있는데, 문제는 북한 쪽에서 제설 그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삽으로 지금 제설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연 북측 상봉 인원이 현재 올 수 있을까 하는 또 의문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럴 경우에 상봉이 또 연기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직은 그 시간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물론 눈이 또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제설 차량이 삽으로 퍼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 측 제설 차량이 갔기 때문에 금강산 일대는 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문제는 지금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양이나 이런 곳에서 금강산을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백두대간을 넘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과연 북한이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지만은 북한도 우리와 사실 지형이 이 백두대간의 지형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동지방은 눈이 많이 왔지만은 영서지방은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을 한 20일까지 우리 측 지금 투입된 제설 차량 9대가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면 그 대관령 뭐 북한 측은 대관령이 아니지만 그 백두대간을 넘어오는 도로가 제설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번 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서 현재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4차 핵실험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함경북도 풍계리, 길조군 풍계리 만탑산에 1차, 2차, 3차 핵실험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1차, 2차, 3차 핵실험을 했던 곳에서 남쪽으로 한 2.5km 떨어진 부분에 하나의 갱도를 더 팠습니다.
더 있고 거기에 이제 많은 부분의 흙을 파냈던 어떤 그런 흔적을 영상을 통해서 판독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핵실험의 준비는 다 되었지만 핵실험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다가 핵폭탄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장치들을 집어넣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징후는 아직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정보당국의 판단이고요. 그런데 김관진 장관은 우리 국방부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하는 데서 했던 이야기가 이거는 뭐 어떤 그 국민들에게 선전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는 절대 아니죠. 이건 정말 사실에 근거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핵실험의 준비는 다 된 것은 맞다. 그러나 아직 정치적 판단을 고려해서 핵실험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에 앞서서 이제 그동안 1차, 2차, 3차 핵실험 모두가 미사일 발사 실험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한 이후에 한 달 반에서 석 달 이내 정도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지금 미국의 존스 홉킨스대 38 노스팀, 노스 연구팀의 분석대로 지금 그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장에 지금 탑을 갖다가 좀 더 높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것이 지난번 은하 3호 로켓의 길이가 30m였는데 최대한 50m 정도까지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높이가 높아졌다는 것은 위력이 커졌다는 것이 아니고 연료가 그만큼 더 많아졌다는 반증이거든요. 연료가 많아졌다는 것은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은하 3호가 미 서부 해안 캘리포니아 정도까지 갈 수 있는 8,000에서 10,000km 정도의 사정거리였는데 그렇게 이제 높이가 커졌다는 것은 결국 미 동부 해안인 워싱턴 DC 그리고 뉴욕 정도를 타격할 수 있는 12,000km 이상의 로켓을 이미 개발했다. 그리고 그 테스트만 남았다. 라는 반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4월 정도에 이를테면 지난 2012년대도 4월 13일 날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이라고 하는 날 이틀 앞서서 은하 3호 1차 발사를 했지만 실패를 했지만 어쨌든 1차 발사를 했거든요. 예. 이번에도 그러한 스케줄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6월이나 7월 이내에 핵실험을 연이어서 할 가능성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동창리에서 먼저 미사일 실험을 한 다음에 그리고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군요. 그것이 이제 1차, 2차, 3차 핵실험의 패턴이었고요. 예. 또 그렇게 미사일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핵실험이 더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국제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핵실험으로 더 큰 충격파 주는 것이 이제 순서가 되지요. 그러나 강력한 핵실험을 먼저 하고 나서 그거보다 조금 강도가 떨어지는 미사일 실험을 후에 하면은 미사일 실험의 효과가 크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미사일 실험을 먼저 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정치적 어떤 컨벤션 효과를 보기에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얼마 전 국회 토론회에서 핵을 탑재한 노동미사일이 서울로 오는데 11분 15초 걸린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은 북한이 아직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정도, 그러니까 한 500-600kg 정도 되는 그렇게 소형화, 경량화된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너무 편안하게 이 정세를 판단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노동미사일이 사정거리가 최대 1200km인데 거기에 1톤 정도의 무게의 탄두를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톤 정도의 탄두를 탑재를 하면 사정거리가 확 줄어들어서 뭐 한 700-800km 정도, 최대 700-800km 정도 밖에 날아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뭐 700-800km라고 하면 우리 한반도 전역을 다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는 그런 단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 또 무스탄 미사일, 뭐 이런 여러 가지 버전의 미사일을 봤을 때, 노동 미사일이 굵기나 실을 수 있는 무게나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높은 것이 노동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노동 미사일 탑재 한 수준에 근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이나 인도 같은 후발 핵 보유국의 전례를 보면 의미 있는 핵실험을 한 이후에 3년 정도가 지나니까 두 나라 모두가 다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보면
과거 파키스탄보다 훨씬 더 진보한 그런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오늘입니다. 북한이 의미 있는 핵실험을 했더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제 1년 지났지 않습니까? 딱 1년 지났거든요. 그러면은 늦어도 앞으로 2년. 그렇지만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과거 파키스탄보다 더 발전해 있기 때문에 저는 늦어도 1년 내에는 핵미사일을 가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됐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서울우유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유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엄마 맨날 주세요. 아빠처럼 힘내줄 거예요. 완전 예뻐질 거예요. 엄마! 그렇게 행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유는 행복입니다. 서울우유.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예, 출발 사침 2부였습니다. 8시 뉴스를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